혁신사업단 맡고 있는 김영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의 지속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저희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개요 부분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영역별 혁신 추진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지원 사업 향후 추진 방향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개요입니다.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고등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라는 목표 하에 대학들이 대학의 특성과 또 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자율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라는 사업이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34개, 대구 경북에 17개, 부산 경남 18개, 충청 강원 16개, 호남 제주 17개 해서 5개 권역의 전문대학에 102개 교가 혁신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은 각 대학의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혁신 추진을 통해서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4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가 아니군요. 네, 24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2년도에 4,020억, 23년도에 5,620억, 그다음에 24년도에 6,179억으로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오산대학교 정부 재정 지원 사업비를 좀 예측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는 혁신 사업비가 43억, 링크가 19억, 하이브가 15억으로 총 77억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혁신이 68억, 링크 19억, 또 하이브 19억, 신산업 10억, 부투 13억입니다. 그래서 총 131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4년도에는 혁신 사업이 69억, 링크가 17억, 하이브가 19억, 신산업, 부투 10억, 13억, 총 129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2025년 올해부터는 국고사업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링크와 하이브 사업이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두 사업단에서 들어오던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지는 거고요. 또 물론 라이즈 사업이 있지만 1유형에 18억, 2유형에 10억이 예정되어 있지만 저희 학교가 아직은 선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정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다 보니 깎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워낙 또 탄핵 정부에 어려운 시기다 보니 저희도 올해 25년 예산을 한 24년도에 한 80% 정도의 혁신 예산에서 55억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안 깎이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24년에 비해서 저희 국고사업비가 70% 수준으로 삭감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산대학교의 혁신 지원 사업 비전 및 목표 보시겠습니다. 오산대학교는 미래 고등 직업인을 양성하는 포레스트 혁신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배우림, 키우림, 어울림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융합, 공유, 평생교육이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혁신, 그리고 산학협력혁신, 그리고 기타 혁신, 세 가지 혁신 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평생 직업교육 관련돼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것은 하이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산학협력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링크 사업, 그리고 신산업 부트캠프 사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저희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 혁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 혁신 부분에 지원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역별 추진 성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혁신입니다. 저희 교육 혁신의 목표는 융합 교육, 그리고 교육 질 관리, 교수학습 혁신을 통한 미래 대응 교육 고도화입니다. 큰 챕터로는 미래 대응 융합 교육 강화와 성인학습 친화형 학사제도 도입 및 운영, 그리고 미래 대응 교수학습 혁신 강화, 지도형 진로 취업 설계 시스템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 기반 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강화라는 세부 전략 5가지를 가지고 교육 혁신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처음 미래 대응 융합 교육 강화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교양 교육입니다. 체험형 인성 및 창의 교양 교육은 저희 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청학품성이라는 이론 교과목과 함께 이 인성과 관련된 체험방으로 교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되면 4차 산업 시대의 융합적 사고라는 이론 교과목과 함께 프로그래밍, 3D 프린팅 같은 창의적인 체험방을 수업으로 교양 교과목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참여 학생은 1학년 모든 전체 학생이 대상이고요. 그 학생들이 집중 이수제, 학과별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주당 집중 이수제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유연 학사 제도를 활성화했다라는 그런 또 그 칭찬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생 설계형 교양 교육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인성과 창의 교육은 학교에서 짜놓은 강의대로 학생들이 모두 수강을 했다면 이 학생 설계형 교양 교육은 과학의 10문항, 인문의 10개 강좌, 예술의 10개 강좌, 그래서 총 30개 강좌를 개설해 놓고 학생이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교양 수업입니다. 학생들의 니즈를 좀 반영하고 영역별 모듈형 강좌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점에서 학생 선택권을 좀 강화시켰다는 부분과 학습자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점에서 또 효과가 있었던 교양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양 혁신을 통해서 사실은 교양교육혁신센터 우리 센터장님 많이 타대하게 벤치마킹도 불려다니고 하셨는데 우수 사례로 또 선정이 돼서 저 또한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에 우수 사례 발표를 하러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교양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또 무엇을 해 왔느냐 하면 학생 설계형 교양 운영을 위한 학사 제도 개선과 유연한 학사 제도 운영을 위한 수강 신청 제도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양데이 매주 목요일로 지정을 하였고 체험형 교양 집중 수업 도입을 위한 또 학사 시스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어떤 그 교양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학교에서 제도까지 같이 개선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한 혁신 교양을 운영했다라는 점에서 이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 수요 맞춤형 미래 대응 융합 교육입니다. 저희가
1주기 때는 사실 학과별로 융합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경영계열 건강재활과 스마트 IT과 스포츠 지도과는 모바일 건강관리 인재, 세무회계과 호텔조리 계열 외식산업과는 벤처 창업 인재, 뷰티 디자인 계열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과 패션 스타일리스트과는 뷰티 크리에이터 인재, 그리고 이벤트 연출과와 기계과 소프트 안전관리과는 복합 문화시설 서비스 인재라는 미래 대응 융합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실시해 본 결과 저희가 또 융합 그 전공 교육과정 개편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좀 토대로 2주기 때는 학과 간의 어떤 융합을 좀 탈피하고 학교 전체에서 대학에서 주관하는 융합 교육을 시행하자라는 개선 사항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실용 글쓰기, 그리고 ESG 분야 그린 리더십 과정 같은 신규 교과목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회수요 맞춤형 미래 대응 융합 교육은 저희가 신산업 기반 기술 역량을 분석하고 교육 수요자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을 토대로 4차 산업 시대를 반영한 신산업 그 분야의 직무 과목을 새로 개발해서 시도를 했고요. 학생들은 그 6개 과목의 융합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한 과목당 2학점씩 해서 12학점 중에 8학점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신산업 그 과목도 매년 22년부터 2과목, 3과목, 4과목씩 누적해서 개발을 했고 또 200명 넘는 융합교육 수강생 학생 수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큰 뜻을 안고 개발을 해서 개설을 해놨지만 전문대 학생들이 자기 전공 교과목을 공부하고 또 다른 융합 교과목까지 공부하기에는 사실 너무 바쁘더라고요. 네, 끝나고 아르바이트 가기도 좀 바쁘다 보니 실상은 자기과 수업을 듣고 학점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학점을 채우겠다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좀 많았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과 분석해서 다음 차년도에 또 고도화하는 부분에 반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인학습 친화형 학사제도 도입 및 운영입니다. 저희가 점점 성인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개선연구 이방실 교수님과 또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운영모델연구 박성구 교수님의 연구를 저희가 토대로 대면 비대면 블렌디드 수업을 요구 분석해서 성인학습자용 교양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성인학습자 교양 교과목은 성년기 건강관리, 제3세대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영화 속 문화여행, 제3세대 생활테라피, 성년기 재무관리 이렇게 5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또 성인학습자들의 또 어떤 높은 연령대나 또 기초학력의 수준 차이, 또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개발된 성인학습자의 맞춤형 교양교육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대용 교수학습 혁신 강화입니다. 저희 교수학습센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교수 지원과 학생 지원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먼저 교수 지원은 교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교수법 컨설팅, 교내 교수법, 학과별 교회 교수법 등을 개발을 하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습성과 우수모형 공동연구와 메타버스 연구회 등을 통해서 강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렇게 역량이 개발이 되고 강화된 그 역량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오더메이드 수업과 문제 해결형 공동 교수 모형, 직무 성취형 교수 모형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프로그램들을 또 SIG 연구회나 메타버스 연구회 등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과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원 쪽으로는 저희가 학습자의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학습 기초에 그 기초 체험과 학습 클리닉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고요. 학생 주도는 뭉치고 나누고 함께 배움, 옷짝꿍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 그리고 학과 주도는 오작교 특강이나 직무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씩 보시게 되면 저희 그 교수 역량 개발에 맞춤형 컨설팅이나 다양한 연수 운영 등을 통해서 교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렸고요. 뭐 참여하신 숫자를 보시면 1년에 한 분당 2번 이상은 교수법 연수를 듣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프로그램이고, 또 교수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 과제는 매년 한 5분 정도가 같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역량이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역량 활용 프로그램은 22년도에 5명, 23년도에 13명, 그리고 24년도에는 22명 점차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지셨고, 특히 오더메이드 수업에 굉장히 많은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교수 역량 개발에 지원됐던 모든 부분들을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확산하는 기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산대학교 그 교수 지원 부분 우수 교수 학습센터로 또 선정이 돼서 네, 또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부분을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지원입니다.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학습 기초에 지금 기초 학업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보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런 그 학습 기초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요. 보시면은 그 참여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비대면 수업에 많이 노출이 됐던 학생들이라서 기초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좀 비율이 좀 많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주도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옷짝꿍이라던가 디지털 요원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아무래도 동급생이나 선후배나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들어온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참여율도 점차 굉장히 참여 학생 숫자도 많아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주도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그 자격증 과정이나 아까 설명 주셨던 특강 같은 산업재 특강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산업체의 어떤 그 방향이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만족도와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학습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도 소폭이지만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주도형 진로 취업 설계 시스템 강화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취업 지원 부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지원 부분에는 전공 자격 취득반과 진로 직무 탐방, 취업 동아리로 나눠서 지원이 들어갔고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취업률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자격 취득반은 매년 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자격증 취득률도 22년 47%에서 점점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무 탐방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산업체와의 어떤 접점 형성을 하고
또 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조기 진로 설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아까 운영상의 어려움을 처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취업 동아리도 전공 동아리 못지않게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이 됐었고 참여 학생 수도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전공 진로 지원을 보시겠습니다. 진로 지원에는 전공 동아리 듀얼 지도 교수제 학생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공 동아리는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서 취창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고 또 학생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듀얼 지도 교수제를 좀 보시면 상담 건수는 17,000건이 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상담을 듀얼 지도 교수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참여 학생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도 교수자로서 또 반성을 하고 또 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세월의 벽을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담 기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교수학습 센터에서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스킬 교육을 조금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학생 상담 프로그램도 보시면 조금 그 개별 맞춤 상담을 통해서 학생 마음 건강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숫자상으로 참여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각 반에 그 병원에 다니거나 약을 또 복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급격하게 한 4, 5년 새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담하다가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연계 상담으로 또 그 상담처로 옮기려고 해도 이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병원을 다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그게 좀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교수자들이 워낙 많아요. 한 30명이 한 반이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 한 4, 5명 정도는 있거든요. 저희 과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 교육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역량 기반 교육 질관리 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저희 교육 질관리 체계는 저희는 오드림 센터와 교양교육혁신센터, 직업교육혁신센터 그리고 IR 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체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드림 센터는 비교과와 교과 연계 체계를 수립하고 또 비교과 인증을 해서 학생 역량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고요. 교양교육,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품질관리를 통해서 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센터에서는 역량 및 교육성과 관련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교육 품질관리와 교육 질관리를 통해서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의 사업에서 보시면 저희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보시면 매년 34건, 30건, 23건 정도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내외 환경 분석이나 요구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운영 지원을 저희 혁신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습 기자재와 실험실습 소모품을 저희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실험실습 기자재는 22년에 5억 3천만 원, 23년도에 5억, 24년도에 5억 5천만 원 정도, 29개 학과에 3년 동안 15억 8천 9백만 원 정도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 소모품은 22년도에 2억 9천, 23년도에 2억 3천, 24년도에 2억 9천만 원, 총 29개 학과에 8억 2,500만 원 정도의 실험 실습 소모품을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혁신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그 교육과정을 또 운영하고 운영된 후에 평가와 환류를 거쳐서 체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평가는 저희가 외부 산업체 인사 참여를 통해서 학과별 교육과정 적합성이나 타당성도 분석을 하고 또 이 분석된 내용을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 학과 교육과정 환류체계 CQI 체계도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구성체계 고도화입니다. 저희 그 비교과는 주로 저희 오드림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드림 센터는 비교과 통합 수요 조사를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운영한 후에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비교과 종합 분석 을 비교과 교육과정 전반의 종합성과 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별 개선 사항이나 종합 환류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개선 사항을 가지고 차년도에 비교과 과정을 개설할 때 반영을 해서 비교과 과정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좀 돕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서 오드림 포인트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OL 역량 기반 교과와 비교과가 연계돼서 핵심 역량 기반 교육에 따른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는 저희가 인증 제도를 운영해서 학생 역량 인증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은 청학 마스터 인증자가 22년도는 256명, 23년도는 318명, 24년도에는 지금 1월 말에 선정이 되는데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의 혁신 예산은 22년도에 3억 6천, 23년도에 4억 3천, 24년도에 4억 7천 9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학과별 비교과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형평성 때문에 비교과 예산을 1인당 8만 5천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아놨는데 또 열심히 하는 학과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또 안 쓰는 학과는 전혀 안 쓰는 학과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 2학기가 되면 그 사용하지 않는 비교과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물어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쓰겠다는 학과에 수요조사 후에 추가로 예산을 더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과 과정으로 우리가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는 학과는 언제든지 추가 예산에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산학협력 혁신 성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학혁신 목표는 산학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업연계 교육 모델과 취창업 지원 혁신입니다. 큰 세부 전략으로는 기업연계 교육 모델 혁신과 산학 연계 활동, 4.0 산업 맞춤형 취창업 지원 강화의 전략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4.0 산업 맞춤형 유연전공 교육입니다. 사실 유연전공이 뭐야, 우리 학교에 뭐 저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 사실 산업 맞춤형 교육하면 링크가 떠오르죠. 네, 링크 사업에서 주문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학과는 다 링크의 주문식 교육 학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에서 산업 맞춤형 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개 학과가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패션 스타일리스트과가 패션 매장 관리자, 전기과가 설비 운용 인재, 경찰행정과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보안 전문가, 항공서비스과가 차세대 서비스 전문가 그 과정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컬 K-팝 콘텐츠과는 23년도에 보컬 K-팝 아티스트 및 컨버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하셨고요. 뷰티 코스메틱 계열은 24년도에 뷰티 스타일리스트 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지도과는 22년도에는 스포츠 센터 운영 관리 전문가로 진행을 하다가 23년도부터는 링크 사업단의 주문식 과정으로 아마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는 폐가가 되면서 이제 과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전공이 생기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가 링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협약반의 기준이 기업평가 B등급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모두 B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직무 특성상. 그러다 보니 협약이 좀 어려운 기업들 중에 저희가 공통 직무가 도출되는 경우 교과와 비교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협약반, 링크 협약반은 30명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수 그 인원을 협약반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소수 인원이더라도 또 빠르게 신속하게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 운영제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4.0 유연 전공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6개 과정, 5개 과정, 6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은 큰 실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요거를 조금 더 25년도에 연계해서 고도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연계 교육 모델 혁신 부분입니다. 네, 교육 환경 개선에 저희 환경 개선 공사와 기자재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 개선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이 되었고요. 현장 미러형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환경 개선에는 저희가 22년도에 9억, 23년도에 14억, 24년도에 1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5개 학과에 42억 7천만 원 정도의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자재는 저희가 22년도에 4억 1,600, 23년도에 7억 3천, 24년도에 4억 2,900만 원, 그래서 총 25개 학과에 15억 7,600만 원 정도의 기자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 개선은 저희가 22년도에 1억, 23년도에 1억 6천, 24년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네트워크 개선에 5억 8천만 원 정도의 혁신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 22년도 교육 환경 개선된 그 과는 미래관의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계열의 게임 그래픽 창작실에 1억 8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청암관의 카페 바리스타과 바리스타 실습실에 6,100만 원, 그다음에 지성 일관의 보컬 K-팝 콘텐츠과 녹음실에 9,3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23년도 교육 환경은 학생회관 저희 지금 국제교류원 강의실 등의 환경 개선으로 3억 3,900, 지성 3관의 소방안전관리과에 3억 9,800만 원, 그리고 진리관의 AI 반도체에 1억 3,600만 원, 그리고 진리관의 e스포츠과의 그 실습실과 경기장에 4억 7,800만 원, 그리고 희망관의 작업치료과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환경 개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2024학년도 교육 환경 개선은 저희가 지성관 자동차 계열에 3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이전도 하고 이렇게 교육 환경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체육관이 너무 낙후돼서 그 조명하고 바닥, 음향 시설, 그리고 농구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3억 2천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4학년도 동계방학 중에 진행될 환경 개선은 저희가 학생회관, 복지관, 그리고 소운동장, 테니스장, 그리고 희망관의 작업치료과의 실습실까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산학 연계 활동 강화입니다.
자, 교육과정 연계 신기술 연수는 저희가 매년 6분, 10분, 14명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교수님들이 신기술 연수를 받으러 다녀오셨고, 또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그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셔서 신기술 연수를 받은 내역을 그대로 강의 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재학생의 또 전공 교육의 효과성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은 창의형, 기업, 연계형으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22년도에는 그 17개 학과의 117개 팀, 그리고 23년도에는 19개 학과의 95개 팀, 24년도에는 19개 학과의 82개 팀의 캡스톤 지원비를 지원을 했고요. 또 그 기업 연계형 캡스톤 그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게 보시면 49%에서 57, 74%로 기업 연계해서 산학이 잘 어우러져서 캡스톤 디자인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2년도에 6,800, 또 23년도에 5,400, 그리고 24년도에 9천만 원 정도의 그 캡스톤 디자인 그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학과별 캡스톤 지원 예산 금액인데요. 마찬가지로 캡스톤 그 지원 금액도 1인당 10만 원 정도로 평균을 잡아놨기 때문에 대부분 학과들이 그 금액 안에서 사용을 많이 하셨고, 또 여기 없는 학과는 캡스톤 디자인이란 과목 자체가 없는 학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실시하지 않았고, 또 타 사업에서 진행되는 학과들은 빠져 있습니다. 다 비슷한데 저희가 공연 축제 콘텐츠과와 패션 스타일리스트과는 대표적으로 오산시랑 같이 운영하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그 캡스톤 디자인으로 조금 다른 과보다는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격과정 현장 실습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아동교육과, 그다음에 호텔조리 계열, 동물보건과, 평생학습학과는 그 자격증에서 그 현장 실습을 가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실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직무 체험을 학생들이 직접 받을 수 있게끔 학교에서 지원된 금액은 22년도에 2,600, 23년도에 3,400, 24년도에 3,900만 원으로 신규 학과가 좀 늘어나서 예산도 좀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네, 4.0 산업맞춤형 치창업 지원 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치창업 쪽으로는 사실 좀 전에 처장님이 발표를 하셨겠지만 대한민국 창업 우수대학에 또 선정이 돼서 22년, 23년에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학생 창업 역량 강화로 수도권 평균 3, 4명 정도가 재학생 창업을 한다는데 저희 대학은 한 11명에서 15명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또 창업을 하고 있고요. 창업 마인드 함양에서 실전 창업까지 저희는 창업 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육교육까지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창업 쪽에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른 그 그래프와 조금 다르게 조금 약간 참여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22년도 이때는 창업 문화 확산의 개념으로 여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좀 줬다면 23년, 2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학생들, 그래서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참여 학생 수는 줄었지만 참여 만족도나 결과값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산도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감소한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글로컬 기타 혁신입니다. 저희 기타 혁신의 목표는 글로벌 어학 역량과 대학 지역 협력 활성화를 통한 글로컬 역량 강화입니다. 큰 그 세부 전략으로는 저희 미래성장 동력 강화, 평생 직업교육 역량 강화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맞춤형 글로벌 어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인 및 전공 맞춤형 어학 지원은 주로 저희가 국제교류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지역 어울림 협력 모델 구축, 지역사회의 수요 요구에 따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어학 지원 프로그램을 보시면 기초 전공 어학 지원 프로그램은 23년도에 이제 신규로 새로 들어온 사업이고 글로벌 라운지와 함께 참여자 수도 많이 증가가 되고 학생들의 또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학생별 다양한 언어 어학 수준 및 학습 성향 파악을 통해 맞춤형 어학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CT 어학 지원은 지금 유아교육과와 항공서비스과 그리고 경찰행정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공별 맞춤 어학 교육을 통해서 전공 어학 능력을 좀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마찬가지로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참여도도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해외 취업 캠프가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또 새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또한 5,400, 4,800, 1억 2,300만 원으로 점차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내 및 해외 취업까지 또 경쟁력이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사실 23년도에 19명, 24년도에 6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유학생 멘토링과 한국 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도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이 잘 저희 국내 오산대학교에서 잘 다닐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으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역 어울림 협력 모델 구축 내용 보시면 성과 관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산 소방서 대상 셀프 통증 관리는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오산 소방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총 15회 290여 명 정도의 소방서 대원분들이 참여해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종사자 대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인데 이것도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지역의 돌봄 종사자들이 상호 연결돼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산대학에서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올해 또 이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학생 순찰대 오산 유니폴 활동은 우리 경찰행정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칭찬받는 행사였습니다. 경찰행정과 또 김자연 교수님, 서봉선 교수님 고생 많이 해주셨고 학생들 60여 명의 학생들이 주 2회씩 우범 지역을 또 순찰하는 활동을 1년 동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전 환경 조성에 굉장히 기여를 해줬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자원봉사 활성화의 혁신사업단이 진행한 사업이고요. 지역기반 청년주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산대와 오산시 청년협의체 그리고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한신대까지 5자 간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오산청년봉사단 윙즈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은 25년부터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동물교감 치유 활동은 반려동물 관리과에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오산복지센터 돌봄 발달 장애 아동과 재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신 건강 및 자존감 향상에 기여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또 아까 교수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홍보단 운영입니다. 혁신 사업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재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취지로 제작이 됐고, 콘텐츠는 카드뉴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등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잘 작성을 했고, 또 뭐 3,000개, 5,000개 좋아요 이상을 받을 정도로 또 홍보 효과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이제 혁신 사업의 그 성과 위주로 발표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에 저희는 이제 혁신 사업도 새로 그 계획서를 써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짧게나마 교육 혁신 전략을 3가지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혁신 추진 로드맵은 일단 교육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지역 연계 교육 강화 3가지 큰 핵심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24년도에는 이 핵심 과제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규정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5년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교육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전공, 융합전공, 나노디그리, 학생설계, 연계전공 등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학생중심 학사 운영 혁신이 또 필요합니다. 학생 중심 교원 제도도 필요하고요. AI 기반 맞춤 학사 지원 시스템도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넣어봤고요. 또 킹러닝 학기 제도, 우리가 IPR 제도를 어쨌든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4학기에 졸업 아니고 3학기에 졸업할 수 있는 킹러닝이라던가 이런 제도도 좀 도입해보고자 논의 중이고요.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학교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SU 혁신 교양교육 운영 모델 고도화 및 고교 교양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아무래도 교양교육은 잘하고 있다라고 또 소문이 나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 체계화해서 고도화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고도화 전략에 넣었고요. 또 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으로 도입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지역 고교 교양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고교와 학교 간 또 공동으로 교양 교과목의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25년도, 26년도에는 한두 개교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시범 운영 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인데요. 저희가 아까 그 유연전공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활성화하기는 어려웠어서 현재 링크와 하이브 사업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링크 사업의 주문식 교육과정 학과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속성을 조금 고려한다면 저희 그 혁신 사업의 유연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좀 고도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정주율 향상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수요 기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혁신사업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 특화 선정은 사실 하이브 사업에서 뷰티 반려 평생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오산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조를 봤을 때는 지역 특화 분야를 새로 재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학교와 중장기 발전 계획도 새로 세워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화 분야와 중장기 발전 계획과 잘 어우러지는 지역 특화 분야를 선정해서 저희는 그거에 따른 또 수요 기반 교육 과정을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좀 넣어놨습니다. 네, 이상으로는 계획이고요. 제가 사실 그 혁신사업단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그 사업비를 쓰실 때
나는 맞다고 썼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직원들하고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미흡 사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 뭐 1인당 1인 초과 집행 금액 있잖아요. 뭐 상담비는 3,000원이고 뭐 식비는 10,000원이고 이러면 나는 10명이니까 3,000원, 3만 원 안에서 썼어. 28,000원이야.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영수증에 3,200원짜리가 찍혀 있어서 200원을 저희가 환수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인 초과 금액은 지켜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점심을 안 먹었어. 점심 예산으로 10,000원을 잡아놓고 저녁도 10,000원을 잡아놨는데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저녁을 2만 원짜리 먹었어. 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8번 정도 보시면은 전공 직무 탐방 같은 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전공과 관련된 곳을 탐방을 해야 되는데 단순 관광성이나 단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갔다 온 게 결과 보고서에 나타나게 되면 다 환수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전공과 관련된 직무로 다녀온 것을 결과 보고서에 꼭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사업이 5개다 보니까 혁신사업 전공동아리 운영비와 하이브 사업의 진로탐방 운영비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회계감사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타 사업의 그 사업비도 중복해서 지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까 실험 실습비를 얼만큼 지원하는지 보여드렸는데 가끔 그 실험 실습 소모품비에서 이제 필기구나 뭐 이렇게 약간 문구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소모성이 아닌 물품을 구입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장하드, USB, 충전 케이블, 뭐 공학용, 계산기 이런 것들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물건들은 불가합니다. 이것도 실험 실습비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에서 지역사회 봉사 후에 주민 대상으로 물품 지원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포인트 적립 안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 또 소모성 재료가 아닌 경우 기자재로 판단되는 물품 구매, 뭐 포토프린트, 경강봉 등 이런 것도 캡스톤 디자인 예산으로는 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교육과정에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 개편하는 하고 맨날 교수님도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또 원고료성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 그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